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퇴직하고 나면 뭐하고 살지? 아니면 막상 은퇴해도 정말 놀고 먹는 삶이 행복한 걸까? 같은 고민들 말이에요.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난 덕분에 60세 전후로 한 직장을 떠나도 인생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인지 퇴직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일찍이 자녀들을 다 키워놓고 한가로운 오후에 탑골 공원에서 친구들과 노닥노닥 수다를 떨거나 동네 경로당에서 소일하던 모습이 전형적인 노년 생활로 그려지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풍경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듯합니다. 바로 공항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어르신들의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공항하면 비행기 타고 어딘가로 떠나는 장소, 혹은 여행객들이 긴장 반 설렘 반으로 가득 찬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긴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공항이 여행객만이 아니라 은퇴한 분들에게도 꽤 매력적인 놀이터가 되어주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주말마다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어떤 분들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카페를 즐기고 또 누군가는 창밖으로 펼쳐진 활주로와 비행기들을 바라보며 인생의 또 다른 목표를 떠올리곤 하죠. 탑골 공원을 떠난 어르신들이라는 말이 조금은 극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세대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는 대부분 정년 후에 집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만족하셨다면 이제는 주어진 여유 시간과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경험을 찾고 계신 거죠. 공항이라는 장소는 일단 세계로 통하는 문이자 동시에 낯선 만남이 펼쳐지는 무대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준비 혹은 은퇴 후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왜 어르신들이 탑골 공원 대신 공항을 찾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중심에는 어떤 심리가 있을까? 혹은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주변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를 3가지 사례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조금 길지만 나도 나중에 저렇게 살아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공항 러버 중 한 사람이거든요. 여행을 가지 않을 때도 공항에 가면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어서 은근 자주 찾아가곤 해요. 비행기가 날아오르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풍경을 보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아마도 제2의 인생을 구상하시는 어르신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공항 카페의 단골 손님이 된 김영식 어르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올해로 65세가 되신 김영식 어르신이에요. 김영식 어르신은 3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영업직으로 일하시다가 2년 전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퇴직하고 나서 처음에는 막연히 아파트 단지 근처 공원이나 경로당에 자주 들르셨는데 거기서 자주 마주치는 분들은 비슷한 얘기만 반복하고 하다못해 정치 얘기로 시끄러울 때도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지쳐가셨고 내가 이러려고 30년이나 열심히 일한 건가?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농담 삼아 야, 공항 한번 가볼래? 요즘 거기 되게 좋아졌대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마땅히 갈 곳도 없으니 드라이브 삼아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을 찾으셨대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세상에 그 규모가 엄청 크고 사람도 많으니까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공항이 엄청 깔끔하고 여기저기 둘러볼 것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셨다네요. 공항에는 무료 전시회나 공연 같은 이벤트도 생각보다 자주 열리고 카페나 식당도 다양해서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이 될 정도였대요. 그러다 우연히 공항 전망대 쪽 카페에 자리를 잡고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데 마치 어릴 때 꿈꾸던 자유를 다시 마주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은퇴 후에 내가 찾고 싶었던 느낌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김영식 어르신은 매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즈음이면 공항으로 떠나십니다. 주말에는 사람이 많아서 살짝 피곤하고 주중 한적한 때를 골라서 가는 거죠. 가끔씩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가끔씩은 마음 맞는 친구를 한두 명씩 불러서 함께 커피도 마시고 비행기 구경도 하면서 소소하게 행복을 누리신답니다.
물론 꼭 비행기를 타야 좋은 건 아니더라고. 그냥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뭔가 아직 갈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하지.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듣는 저도 왠지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김영식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탑골 공원에서의 일상적인 대화가 싫어서 도피하는 느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뭔가 새로운 공간에서 가슴 뛰는 기분을 느끼고 싶고 또 그 현장에서 살아있다는 활력을 얻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은퇴했다고 해서 세상이랑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을 활용해 다양한 곳을 둘러보고 싶은 거죠. 공항은 그런 갈증을 해소해주는 완벽한 무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늦깎이 세계 여행가로 거듭난 박순자 여사.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더 모험에 가까워요. 67세의 박순자 여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하지만 아이들 키우고 남편 병간호하느라 사실상 본인 삶은 뒷전이었죠. 남편분이 일찍 지병으로 세상을 뜨시고 그 뒤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박순자 여사님께 자유가 찾아온 겁니다. 처음엔 고독감이 크게 몰려와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다고 해요. 남편도 없고 아이들도 각자 집이 있고 나는 이제 뭐지? 이런 회의감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TV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배낭여행 프로그램을 보게 되셨는데 거기서 어떤 할머니가 혼자 유럽 배낭여행을 다니는 모습이 소개되었어요. 에이, 저 나이에 어떻게 혼자서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문득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용기가 솟아올랐답니다. 물론 바로 실행하긴 어려웠어요. 영어나 해외여행 경험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내 나이에? 하는 의문이 먼저 들었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조그맣게 피어난 꿈이 점점 커지다 보니 박순자 여사님은 평소 구청에서 하는 영어회화 수업도 찾아다니기 시작하고 여행 관련 책이나 유튜브를 밤새워 보면서 공부하셨대요. 그리고 결국 첫 해외여행을 결심한 뒤 공항에 가는 날, 그 두근거림은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요? 내가 살면서 이런 큰일을 할 줄이야. 라는 생각에 심장이 벌렁거렸다고 해요. 안 그래도 놀라울 텐데 박순자 여사님은 그 뒤로 본격적으로 해외 배낭여행을 다니며 요즘은 1년에 몇 번씩 공항을 들락날락하는 늦깎이 세계 여행가가 되셨습니다. 친구들이나 자녀들은 엄마, 돈도 돈이고 너무 힘들지 않겠어? 라고 말릴 때도 있지만 매번 새로운 도시를 경험하고 돌아올 때마다 삶에 대한 애착과 열정이 더 커진다고 하시니 말릴 수도 없더라고요. 박순자 여사님께서는 탑골 공원에 가서 친구들과 시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본인은 한 번뿐인 삶을 좀 더 색다르게 살아보고 싶었다고 하세요. 젊었을 때 여유가 없어서 못했던 꿈을 이제서야 실천한다고나 할까요? 오히려 늦게 시작하는 만큼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도 더 성장하는 것 같다면서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여행은 꼭 젊을 때만 하는 게 아니더라. 몸만 허락하면 나이 들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비행기 표 끊고 공항 가서 수속 받는 순간부터 내 마음은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 라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3. 공항이 커뮤니티 센터라고 믿는 이정환 어르신. 마지막 사례로 소개하고 싶은 분은 조금 색다른 관점에서 공항을 좋아하시는 이정환 어르신이에요. 70세가 넘으셨는데 의외로 아직도 활발하게 여러 사람과 교류하는 걸 무척 좋아하십니다. 원래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시다가 65세에 정년퇴직하셨는데 퇴직 후에도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이것저것 봉사활동도 해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봉사활동만으로는 뭔가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고 하루 종일 동네에서 같은 사람들만 반복적으로 만나니 점점 지루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손자가 해외 유학을 가게 되어서 공항에 배웅하러 갔는데 인천공항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셨대요. 한쪽에서는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지도나 번역 앱을 보고 어리둥절해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언어로 통화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한국 문화를 즐기고자 전통 공연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다고 합니다. 이정환 어르신은 이게 바로 진짜 세계인의 만남의 장이구나
싶으셨대요. 그래서 그 뒤로는 공항을 단순히 비행기를 타는 곳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커뮤니티 센터로 여기고 자주 나가신다고 해요. 거기서 잘 모르는 외국인이나 젊은 학생들과 가볍게 대화를 시도해 보기도 하고 아예 일부러 안내 데스크 근처를 서성거리면서 길을 헤매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신답니다. 막상 영어는 제대로 못해도 요즘 번역 앱이 얼마나 잘 되는데 바디 랭귀지랑 몇 마디만 해도 통하더라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에너지를 얻고 동시에 본인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나눠주는 것도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공항에서 길 잃은 사람을 도와주고 나면 마음이 막 뿌듯해져. 내가 아직 쓸모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참 따뜻했습니다. 이정환 어르신에게 탑골 공원과 공항의 차이를 물었더니 탑골 공원에서는 아무래도 똑같은 사람들만 만나게 되고 대화 주제도 늘 비슷비슷해. 반면 공항은 늘 새로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잖아. 그래서 내가 점점 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너무 익숙해지면 사람이 늙는다고 나는 늘 낯선 곳, 낯선 상황을 즐기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은퇴 후 삶의 다양성, 그리고 공항에서 찾는 활력. 이렇듯 세 분의 사례만 봐도 왜 어르신들이 탑골 공원보다 공항을 선택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한 분은 자유롭고 새로운 자극을 받고 싶어서, 또 한 분은 늦게 시작한 여행을 통해 청춘을 되찾고 싶어서, 마지막 분은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활력을 얻고 싶어서 공항에 자주 오시는 거죠. 사실 예전에는 정년퇴직 후에 마을회관이나 동네 공원에서 장기를 두거나 산책으로 시간 보내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더 많고 역동적이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장소를 찾고 그곳에서 에너지를 얻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무조건 공항만이 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바닷가를 좋아하시면 해변으로, 산을 좋아하시면 산악회 활동을 하시면서 제2의 인생을 찾아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새로운 자극과 자유를 느끼면서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실감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신체적으로 큰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워낙 빠르게 바뀌기도 했고 테크놀로지도 발전했으니까요. SNS나 유튜브로 세상 돌아가는 거 파악하는 것도 재밌고 번역 앱을 활용해 외국인과 대화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공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꼭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대합실 주변을 산책하듯 둘러보고 각종 기념품 가게나 면세점을 구경하면서 이런 것도 있네 하고 호기심을 채울 수도 있고 카페 창가에 앉아 활주로를 바라보며 사색에 잠길 수도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그곳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도 가볍게 인사를 나눌 수 있죠. 그런 면에서 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무대인 셈입니다. 은퇴 준비 혹은 은퇴 후 삶을 고민하는 분들께. 그렇다면 이런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인생은 계속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은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갈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탑골 공원을 선택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공항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아예 해외나 지방으로 이주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정답은 없는 거예요. 다만 이번에 소개해드린 세 분의 이야기는 은퇴 후에도 충분히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일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혹은 가족을 돌보느라 놓쳤던 꿈들이 많을 수도 있죠. 에이 너무 늦었어 라는 생각에 그냥 포기하고 지내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60대, 70대도 충분히 활발하게 뭔가를 배울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자기만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바로 건강이에요. 은퇴 후에 뭘 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지 않죠. 미리미리 건강 관리에 신경 쓰고
몸이 허락하는 선에서 즐겁게 활동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에 가려면 어느 정도 걸어 다니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오르내리기도 해야 하니까요. 박순자 여사님처럼 해외여행을 꿈꾸신다면 더더욱 체력이 뒷받침돼야 장거리 이동도 견딜 수 있을 테고요. 마치며 결국 공항이 탑골 공원을 대신할 수 있는 이유는 어쩌면 열린 공간이자 가능성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삶에도 공항처럼 시야를 트이게 하고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주며 아직 못 가본 미래로 떠나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잖아요. 어르신들이 더 이상 동네 공원이나 경로당에만 머무르지 않고 대도시나 해외로 눈길을 돌리는 것도 같은 맥락일 거예요. 내가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느끼고 싶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 싶다는 욕구가 커진 거죠.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공항 가서 비행기 구경하고 싶다. 아니면 한 번쯤 해외여행에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살짝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주저 말고 한번 실행에 옮겨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공항 라운지나 전망대에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분위기만 느껴봐도 좋고 영어 회화나 여행 정보를 찾아보며 작은 것부터 준비해봐도 좋겠죠. 중요한 건 하려고 마음먹는 것과 조금씩 시도해보는 것이니까요. 기왕이면 탑골 공원도 가끔 들르면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또 공항에도 가서 새로운 세상과 만나보는 식으로 두 가지 모두를 균형 있게 즐겨볼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꼭 한 곳에 머무를 필요는 없잖아요. 인생의 무대는 더없이 넓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아직도 많으니까요. 공항에서 찾는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어르신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점점 다채로운 노년 문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은퇴라는 것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으니 저나 여러분도 언젠가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길고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김영식, 박순자, 이정환 어르신들의 사례가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용기와 영감을 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공항 같은 새로운 기점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도 언젠가 꼭 한번 공항 전망대 창가에 앉아서 내가 이만큼 살아왔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갈 곳이 참 많구나 하고 회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